저희 대학내 20대 연구소는 세대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14번째 트렌드 분석서 지세대 트렌드 2023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트렌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점차 지세대의 영향력이 커지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트렌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트렌드 도서를 내면서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읽고 예측하는 일은 항상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최근 2, 3년 사이에는 부쩍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초개인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콘텐츠를 볼 때도 쇼핑을 할 때도 알고리즘이 개인에게 맞는 것을 추천해주고, 소수의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개인의 취향을 니치하게 파고든 스몰 브랜드나 스몰 히트템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초개인화 서비스에 익숙한 Z세대는 플랫폼이나 브랜드에서 나도 몰랐던 나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개인 맞춤형의 결과를 제공해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바디 프로필, 오운화, 그리고 갓생 문화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상을 열심히 가꾸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도 활용하는 겁니다. 오운환처럼 매일의 운동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미션을 달성했다는 효능감을 얻고 지속 실천할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이렇게 사진이나 기록으로 과정을 꾸준히 남기는 것은 나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초개인화 시대에 자신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찾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을 모으고 관리하고 또 다양하게 표현하는 Z세대의 면모를 하이퍼 퍼스널리티라는 키워드로 정의했습니다. 하루하루 오늘의 모습들을 모아서 더 선명하고 입체적인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Z세대의 직업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변적이고 가변적으로 자신을 찾아가는 Z세대는 성장의 의미도 다른데요. 이들에게 성장이란 수평적인 성장에 가깝습니다. 한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다양한 경험을 넓히며 입체적으로 확장해가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파고들고 나의 재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도전하면서 경험을 넓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성장의 의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수직적인 성장이 아닌 수평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는 Z세대를 포트폴리오 세대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Z세대가 바꾸고 있는 콘텐츠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쇼폼 콘텐츠의 영향력 증가인데요. 실제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MZ세대 73.9%가 최근 6개월 내 이용한 쇼폼 플랫폼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 세대에서 좀 쇼폼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쇼폼 콘텐츠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쇼폼업을 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에 생생히 담기 좋은 쇼폼업을 한 장면이나 아이템이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쇼폼업은 쇼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콘텐츠 문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핵심 씬의 중요성입니다. 특정 장면을 잘 뽑아내는 것이 파급력을 갖습니다. 이런 핵심 씬은 단순히 웃긴 장면을 짧게 편집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력적인 캐릭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 있을 법한 하이퍼 리얼리즘 캐릭터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크리에이터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비 트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갓생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을 좀 더 괜찮은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의 효용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을 중시하고 단순히 소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경험, 지식과 같이 내 안에 남아서 계속해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투자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갓생의 시대의 소비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갓생 소비, 두 번째는 가실비 소비, 그리고 디깅 소비가 그것인데요. 먼저 갓생 소비란 매일 괜찮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입니다. 이처럼 Z세대는 더 나은 일상을 생각한 이런 소비나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갓생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가실비 소비인데요. 갓생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합리적인 소비의 기준이 변화했습니다. 지금은 가격 대비 실사용 비용을 고려한 가실비가 합리적인 소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세대는 가시비를 따져보았을 때 일상에서 지속적인 만족이나 효용감을 준다고 생각하면 비싼 가격이라도 망설이지 않고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는 디깅 소비인데요. G세대는 무언가를 더 깊게 배우고 디깅하면서 자신의 취향과 가치를 확장합니다. 무언가를 더 깊게 배우고 파고들면서 경험을 쌓는 것을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이런 소비를 통해서 경험 자산을 쌓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프리미엄 주류 소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공간 마케팅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MZ세대는 핫플레이스를 방문할 때 주변 즐길거리 그리고 예약 방식, 주변 경관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 곳을 동선을 짜서 방문하고 또 기다리는 동안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영차라는 새로운 문화도 생겼는데요. 웨이팅 편의성을 제공하거나 또 외부 요소들로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기다림도 즐겁게 해주는 이런 공간들이 G세대 사이에서 매력적인 공간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공간은 바로 편의점인데요. G세대들 사이에서 편의점이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 모니터링 방법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트렌드를 전달하는 아티클을 자유롭게 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티클을 보시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트렌드들을 좀 더 찾아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